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투수 노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황당하다 했나? 좀 그런 기업을 하나 좀 발견했습니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기업인데요. PER이 6배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PER이 이제 10배가 넘죠. SK하이닉스 15배고. 근데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이 기업이 PER이 6배입니다. 좀 현대 엔터프라이즈가 여기에 한 200억을 좀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인데, 현대차 그룹이 왜 또 돈을 넣었을지 오늘은 시장이 좀 무시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투자 판단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반도체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1996년에 설립이 됐고 2016년에 코스닥에 좀 상장이 됐어요. 유통 회사예요. 유통 회사면 좀 별로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유통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에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이 유니트론텍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유통이 아니라 마이크론이 한국에 판매하는 이제 전장용 반도체 90% 이상을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점인 거죠, 독점. 고객사가 그럼 누구냐? 현대모비스, 덴소코리아, 그다음에 HL, 클레무브 같은 국내 주요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사가 480개가 넘습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용이 15년도에는 312달러였는데 22년도에 600달러로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 2030년도에는 1000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늘어날수록 이 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세단 같은 경우는 10년 전보다 메모리 탑재량이 한 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년 대비 매출이 이제 19%에서 그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7%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역성장이 2016년도 이후로요. 역성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장률이 매년 매출 성장률이 22%입니다.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16년도 이후면.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이 반도체 불황에서도 이 회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 엄청 대단하죠. 그 불황에서도. 그리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부채 비율이 136% 정도 되고 유동 비율이 이제 186%로 좀 안정적이다. 다만 이제 문제가 좀 하나 있는데 25년도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좀 좋진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6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좀 적자를 좀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 좀 살펴보니까 환율 변동성이요. 이 환율 변동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 손실입니다. 이거는 뭐 일회성 이슈죠, 일회성 이슈라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회사가 24년도에 뭘 했었냐면 이제 토르 드라이브라는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51%, 그래서 49억 원에 좀 샀는데 이 토르 드라이브 이 토르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인천 국제공항에서 자율주행 화물 견인 차량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2024년 11월에 인천공항 제한구역 내에서 시험운행 자격을 국내 최초로 획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상용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면은 뭐 새로운 수익원이 또 생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URC100이라는 게 있어요. URC100. 요게 이제 AI 컴퓨팅 모듈이거든요. AI 컴퓨팅 모듈. 이게 뭐냐면 이제 협동 로봇, 서빙 로봇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24년도에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주요 로봇 제조사한테 샘플을 심지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26년도가 굉장히 뜨거운 로봇의 해거든요. 왜냐면 CES의 주제도 로봇이고, 그리고 여러 기업들도 서빙 로봇,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공개를 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 달이죠. 실제로 판매도 하기도 하고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는 한 해인데, 그래서 이제 25년도 6월에 현대 엔터프라이즈가 200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얘네한테.
그래서 이제 구주 매각 100억, 그다음에 유상증자 100억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공항 물류 자율주행이랑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이 회사랑 시너지를 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이. 이 첫 번째는 이 유통업이라는 업종 편견 때문에 좀 유통업이 이제 마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라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좀 싸게 주가가 거래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두 번째는 증권사 리서치 커버리지가 아직 없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안 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안 가는 건데, 이제 슬슬 리포트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다음 세 번째는 유동성이 좀 낮다. 외국인 지분율 3%, 기관 투자가 거의 없다. 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이제 강하게 치게 못 올리는 그런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벌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좀 들어왔어요. 벌써 여기서 들어왔고,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치 평가에 대한 이제 다시 평가를 받는 그런 구간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에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오랜 기간, 주봉으로 보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쉬어갔던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뭐 신고가도 충분히 반도체다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유통성 마진이 좀 낮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그 이상을 메꿔낼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은 6,000원에서 지금 6,290원 뭐 요 구간에서 아무튼 이 아래쪽으로 6,300원, 웬만하면 6,300 아래쪽으로 좀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5,960원 정도를 딱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면은 될 것 같다. 여기서 근데 내려오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깨고 내려가는 게. 여기서 뭐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내려오는 거는 좀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죠?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꽤 들어왔죠 지금, 그죠? 그래서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이 분석을 좀 해봤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25년도 하반기죠. 실적이 좋은데 환율 리스크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